저희 계좌도 역대급 폭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식 자산은 지난달 대비 2억 5천만 원 가량 손실입니다. 요즘 주식 얘기는 한마디만 잘못 꺼내도 싸움 날 것 같은 분위기죠. 사실 이번 7월 별 대단한 이슈도 없었는데 7월 코스피 낙폭이 역대급이었어요. 네, 저희 계좌도 역대급 폭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25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이번 하락률이 33.9%였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34.7%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낙폭입니다. 이란 전쟁이 있었던 4월 달에 14.7%,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2018년이 13.3% 하락이었는데 도대체 요즘 무슨 일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매수 매도 사이드카, 이거 무슨 모닝콜이냐고요. 다들 예상하지 못한 폭락이어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도 한숨 한번 쉬고요. 7월 배당금이랑 우울한 계좌 잔고 같이 확인해 보시죠. 솔직히 요즘 주식창 여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신경이 엄청 곤두서는 거예요. 주가가 막 오를 땐 저도 막 사고 싶었던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곤두박질 치니까 그때 참고 안 사길 잘했다, 샀으면 큰일 났었겠다 싶겠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은퇴하기 전에 겪은 폭락이라 마음가짐 다시 한번 제대로 다잡으라는 하늘의 계시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가 은퇴 시점이 점점 늦어지는 건 아닌지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여유는 계좌 잔고에서 온다고 하던데 주가가 오를 땐 저도 꽤 너그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요즘 상당히 날이 선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 잠시 접어두고 7월 배당금과 계좌 현황부터 체크해 볼게요. 지난달에 제피를 전량 매도하고 QAD를 매수했는데 현재 QAD는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3% 조금 넘고 금액으로 따지면 3,600불 정도 마이너스인 상황인데요. 이건 어차피 처음부터 장기로 가져갈 계획이기도 했고 나스닥의 장기 우상향에 대한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추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배당금은 미국 팀에서 43만원, 국내 팀에서 42만원 들어왔고요. 총 합은 85만 8천원, 지난달 160만원에서 85만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세 내역은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제피도 전량 매도했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지난달보다 배당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7월 계좌 현황입니다. 대략 17억 2천만 원인데요. 지난달에 15억 7천만 원이었으니까 숫자로만 보면 지난달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주거비를 줄여서 투자금을 늘리려고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여유 현금이 4억 원이 생겼고 이 금액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유 현금 4억을 빼고 나면 주식 자산은 지난달 대비 2억 5천만 원 가량 손실입니다. 저만 이런 거 아니죠? 진짜 피눈물 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KB증권 앱에서 보유 종목 시세 알림을 5% 이상 등락이 있을 때 울리도록 설정을 해뒀거든요. 요 며칠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루 종일 울리는 거예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마이너스 10%, 조금 지나면 마이너스 25%.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계속 알람이 울리다가 어제 결국 꺼버렸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지금 장은 실적이나 펀더멘탈보다 별다른 이유 없이 내리고 또 큰 이슈 없이 오르고 예측도 대응도 안 되는 장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낙폭이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스피가 9천이었다는 게 내가 꿈을 꿨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개별주가 아니고 이거 우리나라 지수잖아요. 하루 만에 11%가 떨어지고 17% 오르고 또 오늘 장중에 하이닉스가 상한가 쳤잖아요. 최태원 회장님 어제 하이닉스 3620주 개인 명의로 처음 직접 매수하셨던데 오늘 하루 만에 평가 이익이 13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투자의 신 아니신가? 진짜 부럽습니다. 이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200의 시가총액의 60%를 넘길 만큼 쏠림이 심해진 상태에서 반도체 개별주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증폭됐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또 AI 고점론,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겹쳤다고 하는데 사실 오르고 내리는데 이유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것 같았던 좀 이해도 대응도 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저희도 12,000p, 400만 닉스 뭐 이런 장밋빛 리포트만 보면서 보고 싶었던 것만 봤던 게 아닌가 하고 반성을 좀 많이 했고요. 지금이라도 손실을 줄여보고자 던지신 분들 분명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패닉셀로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출되기보다 좀 작더라도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안전한 포트폴리오로 시장에 계속 붙어 있다 보면 결국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 만나서 주식 얘기하는데 집에서 다들 계좌 수익률 제일 좋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녀 계좌더라고요. 아이들 계좌에서는 다들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안전한 우량주만 담으시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 계좌는 두세 배 된 거 많더라고요. 역시 베이직이 베스트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S&P 500 이번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이래서 미장, 이래서 S&P 500인가 싶었고요. SCHD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저희 부부가 처음 투자 시작할 때 SCHD 대신에 QAD를 샀으면 지금쯤 자산이 훨씬 많았을 텐데 라고 좀 후회하는 얘기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하락장을 다시 겪고 나니까 저희 부부한테는 분산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QQQ, QAD, SOXX 다 무너지는 와중에도 SCHD 혼자 배당 꼬박꼬박 잘 주면서 주가도 상당히 잘 방어해 주더라고요. 누군가에는 멍청이같이 답답한 종목일지 몰라도 저희 부부의 은퇴 포트폴리오에는 꼭 필요한 종목이라는 걸 이렇게 직접 두드려 맞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번 폭락도 결국 AI 고점론과 중국 반도체 굴기 우려가 커지면서 시작된 거였는데 딥시크 쇼크나 키미스리 이슈 때도 금세 회복했던 것처럼 다행스럽게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반등해줬죠. 그동안 떨어진 거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너무너무 반가운 신호였습니다. 이 흐름이 부디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다들 현명한 선택으로 이 대혼란의 장에서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 잔고와 주가가 여러분의 일상을 흔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엔 이번 장에서 든든하게 버티게 해준 베이직 종목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럼 모두들 끝까지 잘 버티시길 바라면서 모두 성투하세요.